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컷 김난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취재들 주로 하고 오셨나요?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일을 고르라면요.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앞선 취재죠. 그래서 인사청문회 당사자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바닥에 있는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죠? 네, 여기는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 정문입니다. 네. 바닥에 있는 게 동판인데요. 저 남성과 동판, 뭔가 사연이 있는 거 같죠? 네. 작년에 설치된 저 동판에 적힌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네, 내용을 살펴보면 1987년 6월 9일 오후 5시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곳 6월 민주항쟁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동판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대낮에 학교 정문 앞에서 한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30년 전 6월 9일, 당시 현장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여기 뿌연게 최루탄을 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대피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 학생만 쓰러져 있고요. 다른 학생이 지금 부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참 안타까운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1987년이면 그해 1월에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죠. 물고문으로 숨을 거둔 때입니다. 이날은 박종철 열사 사건을 규탄하는 60 범국민 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래서 연세대 정문 앞에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경찰이 이렇게 최루탄을 쏘게 된 거죠. 여기서 지금 도망가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한열 열사죠. 그렇죠. 머리 뒤쪽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이한열 열사의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하실 텐데요. 이 사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진이죠. 당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사진 한 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사진 지금 너무 리얼하죠. 당시에 망원 렌즈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찍은 게 아니고 가까이서 찍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이 외신과 국내 신문에 널리 실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넥타이 부대까지 가세해서 뜨거운 유언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이 아까 저희 처음에 봤던 그 사진 속 남성과 관련이 있다던데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그 사진 기자가 바로 아까 그 동판을 가리키고 있던 머리가 희끗한 남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본 그 남성이 바로 이 사진을 찍은 주인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이건 작년 모습인데요. 사진 속 저 남성이 바로 당시 로이터 통신 사진 기자 정태원 씨입니다. 네. 올해 78살입니다. 저한테는 큰 선배죠. 그렇죠. 특정을 한 기자인데 이제 원로가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 때가 오후 5시쯤이었는데요. 정태원 기자가 사진을 찍고 바로 사무실로 달려갔대요. 6시 30분에 로이터에서 전 세계로 사진을 내보냈고요. 네. 우리나라에선 석간 중앙일보 일면에 사진이 실린 겁니다. 네, 이분은 기자로서 정말 특종을 한 건데 마음은 상당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사진 기자들이 현장에서 저런 사진을 찍으면 나 좋은 거 찍었어라고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슬퍼하고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까를 노력하는데요. 며칠 전 저희 연합뉴스 기자가 정태원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한동안 말을 않고 단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때 내 자식들도 대학생이었다. 이 말만 할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엄혹한 시기에 외신 기자로서 한국의 현실을 알려야만 했던 그 상황 또 이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정태원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UPI 통신이죠. 거기 소속으로 광주에서 수많은 특종을 했는데요. 대부분 누군가의 죽음을 다룬 사진이었답니다. 예. 요즘도 그때의 영향이지 밤잠을 설칠 때가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 시절 사진 기자로서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30년 전입니다. 눈물의 특종 사진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된 한 장의 사진. 사진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인데요. 병상에 누워있는 분과 거수 경례하고 있어요. 네. 네.
지난 화요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에 대통령이 저렇게 보온병원을 찾은 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방문은 했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서로 거수경례를 한 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연휴에와 좀 달랐던 현충일 풍경이 아닐까 해서 골라봤는데요. 한번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인데요. 보통 저런 국가 행사에서는 대통령 옆에 중요한 사부 요인들이 그렇죠. 앉게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어요. 맞아요. 지금 대통령 옆에 현역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네. 반대편 김정숙 여사 옆에는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세요. 네, 대통령 내외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요. 딱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2년 전에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당시에 부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중사입니다. 네, 기억나죠. 네. 새 정부 들어서고 지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그렇고요.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이 이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아, 이날 정말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던 사진입니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국가유공자 박용규 씨를 대통령이 직접 부축해서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었죠. 한국전쟁 당시 포병으로 근무한 88살 박용규 씨와 아들 종철 씨입니다. 네. 아들 종철 씨의 소감 발표가 끝나니까 문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한 박용규 씨의 손을 직접 잡고 부축하면서 내빈석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 사진 보면 지난달 또 한 장면이 어렴풋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네, 전 뭔지 알 것 같아요. 다음 네. 사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지난달 18일이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장에서였습니다. 5월 유적 김소영 씨를 대통령이 위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장면도 당시에 TV로 생중계되면서 참 큰 감동과 울림을 줬었잖아요. 예, 정부는 앞으로 의전 절차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훈포장을 수여할 때도 수상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함께 무대로 불러서 시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사 시작 때도 대통령 혼자 입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사에서 상징성을 띤 인사들이 함께 입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충일이 올해로 62주년 됐잖아요. 네네. 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독립운동가와 참전용사뿐 아니라 파독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청계천 봉제공장 여공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애쓰는 모든 이들로 애국자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현충일의 의미도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고요. 옆에는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 일본 이나다 방위상인데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어요.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손을 막 잡고 있는데요. 한 장관이 매티스 장관 손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결론은 악수 때문입니다. 세 명이 한꺼번에 악수를 하려니까 지금 뭐가 꼬인 거죠, 손이. 한 장관이 열심히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으로 이 손을 잡고 또 이 손으로 저 손을 잡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런 모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결국엔 교통정리가 무사히 잘 끝나서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다음 네. 사진 한번 보시죠.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어요. 세 사람 네. 모두 다 표정을 보니까 아, 이뤄냈다, 잘 됐다 이런 만족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가운데 매티스 장관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한 장관은 결국 왼손으로 악수를 했네요. 네. 바로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한 장관이 뭔가 거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순간을 잘 포착했습니다. 재밌는 사진이죠. 네. 사드 배치 보고 누락 판문으로 저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했던 한 장관이 결국엔 저 행사에 참석해서 미일 두 나라 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세 나라가 공동 언론 보도문도 냈잖아요. 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같은 군사적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꺼번에 만나서 악수하는데 참 애를 먹은 세 나라인데요. 각자의 입장은 있겠지만 사진처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는 손을 잘 잡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가운데 한 남성이 오른손을 번쩍 들고 화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깃발을 많이 흔들고 있고 뭔가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내인데 선글라스 쓰시는 그러니까요. 분들도 좀 보이고요. 유난히 많아 보여요.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 주인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역시 홍준표 전 경남지사네요. 이날 귀국한 거죠? 네, 5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사흘 뒤에 미국으로 떠났었어요. 그랬죠, 예.
수백 명의 지지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이렇게 환영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귀국 직전까지도 이날 뭔가 무슨 메시지를 내놓을까 궁금증을 자아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 갖다 대고 쉿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뭐 기대와 달리 이렇게 쉿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진 기자가 이 사진에 붙인 제목도 쉿입니다. 아, 그래요? 뭐 조용히 해달라는 건데요. 저 사진만 보고 재밌게 해석을 하자면 내 귀국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 돌아온 거 말하지 말라 이런 거. 네네.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자기가 발언하기 전에 주변에 좀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날 홍 전 지사는 고맙다.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렇다 할 정치적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는데요. 한 달 뒤 7월 3일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당권에 도전할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24%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한 홍 전 지사입니다. 앞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스와 트럭이 지나가는 길가인데요. 남자아이 둘이서 입을 이렇게 막고 있는데 좀 예전 사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컬러 사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색이 좀 바란 게 오래된 사진 그렇게 보이는데요. 1990년 사진입니다. 거의 30년 전이죠. 네. 버스가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입을 막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그 당시에 매연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서 기록으로 보는 환경이라는 주제로 예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 몇 장을 골라봤는데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데요. 네. 자연보호 범국민운동 총걸기 대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낯선 풍경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진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대통령 선거 사진인가 했어요. 총걸기 대회, 범국민 운동. 참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낯선 그렇죠, 단어들입니다. 자연 보호를 하는데 뭐 총걸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1977년 사진입니다. 네. 플래카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거 보니까 이게 어떤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다시 컬러 사진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 어디죠? 그렇게 딱 기분 좋은 사진은 아닌데요? 네, 뭐 아래쪽을 봐도 별로 보기 좋지가 예, 않습니다. 오염된 것 같아요. 뭐 저기는 사실 한강입니다. 1991년 사진인데요. 사진 설명에 한강에 흘러든 오염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저 시절에 한강을 보고 살긴 했는데 저런 데 신경을 안 써서 그랬는지 이런 장면이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기록원에서 잘 보관을 하고 네. 있었네요. 환경에 관한 규제나 여러 제도가 지금보다는 많이 미비할 때라서 저런 일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두들 기억에 생생한 사진도 하나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바닥에 흰 종이를 깔고 있는데 여기 그 기름 유출됐던 태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취재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2007년이었죠.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 유조선하고 CDD 삼성물산 소속의 삼성 1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원유가 유출됐습니다. 제 기억이 아주 생생한 사진입니다. 네, 저도 생생합니다. 저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네요. 네, 이 사진들을 포함해서 환경과 관련한 여러 장의 기록 사진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대도 변했고요. 또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환경 관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전에 봤던 걸기대회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외국이잖아요. 어디예요? 예, 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상카를로 광장인데요. 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축구팀 유벤투스 유니폼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흰색, 검은색 새로 줄라있는 유벤투스 유니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팀 응원하려고 모였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사진인데요. 2017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토리노를 연고지로 하는 유벤투스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간의 결승전이 열린 건데요.
저 광장에 약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 지금 정면에 대형 TV가 있습니다. 네, 유럽도 축구열기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응원 열기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갖고 나오신 건가요? 아, 그럴 리가요. 이날 뭔가 큰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표정을 보니까 겁에 질린 표정, 대피하는 모습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와 런던, 유럽에 테러가 하도 많이 일어나서 이 사진도 제가 딱 보고 테러 관련 사진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테러가 아니라 테러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이 일을 낸 겁니다. 공포심이요? 테러에 네. 대한 공포가 일을 냈다. 무슨 얘기죠? 예, 경기 종료 10분 전쯤에 폭죽이 하나가 터졌어요. 폭죽이 터진 걸 폭탄으로 오해하고 사람들이 와,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외쳤나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3만 명 모여있던 3만 명이 출구를 찾아서 이리저리 뛰기 시작하면서 축제 현장이 이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탈리아 안사통신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거라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잘 보시면 빨간 원 안에 한 사람이 우통을 벗고 뭔가를 메고 있고 군중들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이 그럼 그 폭죽을 터뜨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어. 자살폭탄 테러범으로 의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술에 취한 이 사람은 테러를 저지르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황한 군중을 진정시키려고 했다는데요. 근데 복장이 이제 예, 진정시키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 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테러에 대한 집단 공포심이 사고를 일으킨 거죠? 네, 맞습니다. 이날 이 대피 소동으로 1,500명이 다쳤습니다. 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의 모습이네요. 네, 난리가 아니죠. 예. 이날 친구들과 함께 광장을 찾았던 빈첸초라는 청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뒤 한참 후에야 테러가 아니라 집단적 공포에 사로잡혀 벌어진 일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요즘 워낙 테러가 잦다 보니까 그 속담도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격이 됐습니다. 네.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이 테러의 공포심만으로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 시기를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치아 엑스레이 사진 아니에요? 네, 얼핏 보면 그런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뭐 치아 같기도 하고 요즘 그 광고에 자주 나오는 임플란트 사진 네, 네, 같기도 네. 하고요. 사실은 이게 최첨단 과학 기술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관련된 사진이요? 네네. 너무 어렵죠? 네. 그 정답은요, 좀 생소한 건데요. 저게 5나노 트랜지스터 공정 사진입니다. 5나노, 1, 2, 3, 4, 5 할 때 5를 말하는 건데요. 네. 1나노미터가 지금 10억분의 1미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5나노미터면 2억분의 1미터. 예, 그보다 한 5배 정도 크지만 엄청나게 가느다란 굵기인 거죠. 현재 상용화된 기술은 10나노 공정이거든요. 그것보다 두세대 앞선 차차 세대 기술이랍니다. 그러면 같은 면적에 지금 더 많은 소자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그뿐 아니라 10나노미터 칩에 비해서 성능이 40% 정도 향상됐고요. 네. 전력 소비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주위 전자기기로 얘기하자면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 배터리 지속 시간이 두세 배 길어진다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확 와닿네요. 네. 나노 시대 됐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곧 5나노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